어령공주입니다. 자, 오늘 10월 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장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 흐름 관련한 부분 오늘 시장 얘기를 드리면서 좀 드려볼 거고요. 증환펀드가 이달 중순 정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뉴스와 함께 공매도 금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이제 이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 어제 우리 휴장이었던 가운데 급등을 보였습니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1550포인트 직전 저점 일단 이탈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꼬리 딱 밟고 몸통 크게 키운 반등 나왔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뭐 S&P 500이나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자리에서 반등이 괜찮게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채 금리가 일단은 좀 안정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 일단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50.9가 나왔습니다. 50.9가 나왔는데 이건 컨센이 52.2였고 전월이 52.8이었습니다. 50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0년 5월 이후에 2020년 우리가 3월 팬데믹 쇼크가 한번 있었고요. 그 쇼크 이후에 둔화되기 시작했던 그 흐름에서 놓고 보면 그 직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50을 깰 수 있는 목전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가 크게 나타났고요.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 국제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몇 개 좀 보면요. 일단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일단은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기준금리가 아직은 제약적이지 않다. 여전히 더 가야 한다. 통화정책 작동으로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소비 지출은 느려질 것이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 중이고 공급망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약발이 먹히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금융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시차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잖아요. 좀 어느 정도 많이 급하게 올려놓았으니까 시차를 좀 확인을 하자.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발동되고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여지는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평가했던 부분은 조금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분도 역시 매파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얘기가 좀 많았는데 강달러로 인한 금융위기 전염에 대해 걱정할 수 있겠다. 이게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강달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적인 강달러 자체가 어느 약한 고리 쪽에서 과거 같으면 신흥국들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로존과 영국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금융위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요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연준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준의 임무는 미국의 경제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인플레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를 잡는 거에 이 전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온 거고요.
물가가 잡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다. 공급망이 회복되고 있고 소매업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시그널들이 보인다. 즉 연준이 지금 급하게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인플레는 내려오겠지만 당장 효과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시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들을 했다는 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의 완화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금리를 지금 올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이때까지 연준 의원들, 박힌 의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까지 연준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이 뭐였어요? 아직까지 물가 인플레 피크 아웃이라는 거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인플레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 긴축으로 가야 돼. 오직 그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물가가 잡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보다는 약했지만 조금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신경 안 쓰겠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 내려오겠지만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역시 시차가 적용한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상태대로 여기서 더 안 올리더라도 또는 11월 정도까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올리고 스탑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얘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위기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신흥국들 깨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확실히 지금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확실히 좀 돌아서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매파적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매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약간 그 이전보다는 강경한 어조가 조금씩 톤 다운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영국의 감세한 일부 철회, 이건요 사실 큰 부분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게 맹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15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감세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철회하고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부과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일단 감세안을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요번 트러스 총리가 얘기했던 감세안이 450억 파운드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 20억 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뭐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니까, 요걸 지우고 보면요. 자, 실제 재정의 지속성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만 트러스 총리가 지난주까지 이거 감세안 철회를 발표한 이후에 그 뒤에 또 한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러스 총리가 지난주 옳은 계획이야. 내가 가고 있는 건 옳은 계획이야. 영국을 위한 옳은 방향이야. 라고 추가적인 발언까지 한 상태에서 그걸 지금 되돌린 거잖아요.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이게, 트러스 총리가 지금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첫 번째 정책이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미를 갖는 부분, 아까 씨앗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번 철회가 추후 완전 철회의 첫걸음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서 영국 의회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했던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철회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이 재정의 지속성 문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위기 상태는 계속 지속적인 모습인데,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의미로 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CS 증권이죠.
여기에 유동성 위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감원 관련된 이번 달부터 감원 관련해가지고 10% 정도의 직원을 감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과거 우리 리먼 사태 때처럼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어제 뭐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의 반발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장의 반발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CS는 리먼의 순간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뭔가 부서질 것 같다. 현재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대형 사태 발생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아마도 그래서 연준은 4에서 4.5%까지 금리를 다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11월에 한 번만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금융 안정의 문제가 우선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상태대로 이 예상대로 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시나리오 중에 11월에서 1월까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중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생각보다 빨리 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또 이제 CS 전 글로벌 헤드 이 위원 같은 경우는 달러 급등으로 한쪽은 돈이 넘쳐나고 다른 한쪽은 부족해서 쓰나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준도 BOE처럼 QT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이게 이들이 압박을 단순하게 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시걸 교수처럼 비판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는 예상입니다. 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지금 데이터 후행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당장 그렇다고 연준이 이 BOE처럼 180도 이 얼굴을 바꾸지는 당장은 못하겠습니다만 11월 금리 인상 전후한 시점, 그러니까 11월 초가 되겠죠. 그 시점이 맥시멈이 될 가능성도 일단 조금씩 부각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10월 하순 정도, 중하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장에서 조금씩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UN 무역개발협의회에서조차도 연준이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흥국들은 죽어, 니네 기침하면 신흥국들은 폐렴 이상을 알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제 유엔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 가파른 속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정말 과도한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 상당히 괜찮았고요. 만약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요. 아시아 시장이 끝까지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11,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내일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서 변수가 있고 뭐 여느 때 평상시 같으면 변수가 없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변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변수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뉴스로 한번 나왔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의 핵 사용 여부,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말고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갭상승 출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무방에서는. 참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영상의 하단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카오톡 무료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1289번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1289번입니다. 자,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있었고요. 그 뒤 꾸준하게 이제 환율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꾸준하게 지금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매도폭 조금 더 줄여주고 있고요. 선물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보다 조금 더 좋은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요때쯤 들어와서 제가 아마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급은 지금 조금씩 아침 첫 출발보다 상당히 좀 둔화돼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잠깐 좀 보면요. 오늘 반도체 섹터들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공급 가동률을 지금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각 메이저들이 줄이기 시작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쫙 약간 밀렸네요. 4% 가까운 지금 초급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3%대 중반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금 상승이 오늘 지수 반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정도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를 감안하면 오늘 매수를 감안하면 현재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수를 빼면요. 지금 1,400억 매수 중입니다만 600억 정도 매도 우입니다. 즉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안 좋은 얘기죠. 별로. 자,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정도 있는데 네이버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국전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일단은 이제 눈치 보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등 강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 반등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이 흐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모습이고요. 일단은 요 박스권 하에서 움직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200포인트 살짝 지금 회복한 상태인데 요대로만 마감을 해줘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일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부분, 이게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던 건 미국 시장의 반등이 기본적인 원인이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문제가 아직 해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 흐름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오늘 반등하고 내일까지 반등이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지금 최근 비이성적 급락에 따른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제가 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하네라고 글을 쳤기 때문에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펀드 일단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달 중순 재가동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기사에 보시면요. 증권펀드 재가동에 앞서 공매도 금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증권펀드 자금을 투입해도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증권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자,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정부 금융당국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당국에 계시는 분들,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공매도가 주가와 지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으면 상관관계가 없으면 지금 이거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올 돈은 들어올 거고 나갈 돈은 나갈 거고 어차피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매도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 시장의 거품을 좀 빼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매도의 순기능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공매도가 되는 증권펀드가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이걸 집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거 이거 관계없이 해야죠. 물론 이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매도가 가격과 지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종목이 좋아서 그 종목을 바치려고 하는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매도 자체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때려지게 된다면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지금 시장의 이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결국은 지금 이 증안펀드 자체가 결국은 증권사에 있는 돈들이 주로 주가 돼서 모여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증권사의 이익은 지켜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증권사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들 안 하시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공매도를 통한 수수료잖아요. 그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신용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용 계속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잖아요. 그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공매도가 관계없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해 당사자신데. 결국은 관계없다라고 얘기해서 공매도를 계속 함으로써 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버는 거고, 증권사에서는 결국 개인들만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공매도 자체가 계속 금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딱 시켜놓고 밑에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지금 바닥에서 소위 얘기하는 줍줍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은 결국 오늘도 지금 다 팔고 있죠. 지금 개인들이 바닥에서 던지는 거, 손절매 나오는 거, 신용반대 매매 나오는 거 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또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조금씩 받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받아먹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수익률도 더 높이고 또 승률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 공매도까지 금지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개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냐는 거죠. 좀 안타깝고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물론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와 지수 또는 주가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원히 금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한시적인 금지를 하고, 그리고 그 한시적인 금지를 하는 동안 이제는 좀 운동장 좀 편평하게 좀 만들어 보자고요. 공매도 기간 좀 똑같이 좀 만들어 주고요. 이자율이 또는 이 담보 비율이 조금씩 다른 거는 신용에 따라서 우리가 신용 이자가 서로 개인들마다 다르듯이 그거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공매도 상환 기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자라는 얘기는 개인들한테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다가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걸 우려해서지 않았나요? 결국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국민을 살려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따진다면, 공매도를 서로 똑같이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정해놓자라는 거죠. 그래야 몇 년 동안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 계속해서 상주해가지고 정말 슈퍼 호재들이 나와도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끝까지 윗꼬리를 길게 안 달아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